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이영작 박사님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선 때 그 일을 좀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해서 안 찾아뵀는데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요? 굉장히 바쁘실 것 아니 같았는데. 내가 뭘 해서 바빠요? 자문도 좀 하시고 전혀 안 하셨습니까? 뭐 이제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네. 내가 내 의견을 얘기를 해준 거는 네.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뭐 내가 그 어디 가서 뭐 내가 연설을 하라다래요, 네. 강연을 내가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아, 누가 제가 넘겨 짚었네요. 너무- 선거 때만 되면 굉장히 바쁘실 아니 걸로. 난 선거 때도 바쁘지 않아요. 자, 총선 그리고 이번 네. TV도 오히려 내가 무슨 지난번에 그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친북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내부 정지를 먹으셨습니까? 네, 출연 정지. 네, 출연 정지를 먹어서 네. TV 조선에 또 얼마 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네. 또 이제 다시 이제 살아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한가했어요. 아유, 그러면 중간에 네. 와서 제가 좀 한번 중간중간 인터뷰를 네. 할 걸 그랬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결과. 결과가요. 숫자적으로 말을 하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당선됐을 때 51.6%를 가져갔다. 네, 지지율.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지지율이 33.5%로 떨어졌어요. 정당 지지율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 지지가 18%가 빠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51.6%가 다 어디로 갔느냐? 아마 거의 다가 이건 이제 정당 네. 지지율이니까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 국민의당. 국민의당으로 네. 갔을 거고 그 외에는 이제 또 이 한 전체적으로 한 6% 가량이 그 이번에 보니까 거의 한 6% 이상 되는 게 이제 작은 당으로 네. 그 작은 당들이 항상 한 6%에서 8%씩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로 녹아든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러나 그 더불어당은 찍지 않았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으로 네, 가지는 네, 않았을 안 것이다. 왔을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보수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등을 돌린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걸까요? 아니면 새누리당의 이른바 비박들에게 등을 아니에요. 돌린 걸까요? 그건 아니죠. 어쨌거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아니죠. 대통령에게 실망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등을 돌린 거. 한 그런가 것이다. 하면요. 이 정당의 그 뭐 서청원 의원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당의 최고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거 기간 중에도. 그러니까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보고 찍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찍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등을 돌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도 있고 거의 그건- 무패의 신화를 자랑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헌정에서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네. 내가 선거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나는 선거의 여왕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동시에 선거의 여왕도 아니다. 이런 내가 얘기를 글로 쓴 적이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잘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가 할 코스를 지킨다는 거였지 뭐 특별히 뭐 선거를 더 잘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했던 거는 보수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편에 항상 거의 무한한 애정을 애정을 보여줬죠.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한 18%가 떨어져 나간 거고 결국 그 사람들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왜 후회를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안보 어떻게 되지? 안보 가 네. 어떻게 되지? 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다시 열겠다가 공약이었는데 네.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상징적인 공약 네. 가운데 하나가
그다음에 그거죠. 뭐 테러 방지법 폐지하겠다는 거. 그러니까요. 지금 이 보수 뭐 내가 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본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큰일 났다 이거죠. 그 안보 어떻게 되냐. 아니, 우익 유권자들은 그러면은 왜 찍어놓고 후회를 합니까? 후회하죠. 네. 내가 그때 들은 얘기가 교차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그런 얘기들 막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4번씩 산을 가니까 산에 사람들 하는 얘기 노인네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야, 이 저 국민의당이 이번에 교섭단체가 돼야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을 잘 잡지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이게 굉장히 멍청한 이 우파들이 굉장히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이번에. 간단히 얘기해서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도 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도 우파가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우파들 스스로 깨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가는 우파들이 치러야 돼요. 무슨 뭐 청년들이 뭐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1차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특히 이번 공천 과정에서 도대체 이 동네는 뭐 장애인이 대표가 되고 이 동네는 여자가 대표가 되고 이 동네는 누가 그거를 어떻게 당에서 정합니까? 그걸 어떻게 청와대에서 정해요? 비례대표라면 몰라도 그렇죠. 비례대표라면 몰라도 뭐 비례대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네, 비례대표라면 뭐 수용해 줄 수 있지만 지역구에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산점이 선거하는데 직접 선거에서 도움이 돼요? 전혀 도움 안 되잖아요. 그건 도움이 안 되죠. 안 되죠. 후보가 돼서 선거하는데 가산점 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인 제공을 했고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파 보수 유권자들이 등을 돌렸고 지금은 혀를 차고 있을 거고 선거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그 다음 혀를 혀를 차더라고. 혀를 찬 사람 이렇게까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네. 나 한두 사람이면 네. 그러니까 지금 우파 유권자들은 아마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이게 뭐 벌써 북한에서 또 뭐 무수단 미sil 쏘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쏘는 거예요? 나만 위협하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표가 항복하자는 거냐고 그랬잖아요. 네. 전쟁하자는 거냐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우파들은 항복하자는 거냐고 그러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하자는 거냐고 야당에서 나오면은 북한에 퍼주게 해서 전쟁 그만두자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개성공단 다시 열자. 다시 열자. 열어도 이제 기업들이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않을 거니까 아무 관계는 없지만 그게 상징적인 거라. 네. 그래서 아마 우파 유권자들이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을 거고. 아무튼 책임도 져야 된다. 책임도 그렇게 찍었으니까. 우파 유권자들이 책임져야죠. 대통령한테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그건 말이 안 돼요. 물론 대통령도 자기가 너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그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 호남이 독립선언한 거예요. 호남이 출친노 또는 출진보 또는 출좌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좌파에 휘둘리고 진보파에 휘둘리고 친노에 휘둘리는 그런 호남이 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남을 대표했던 분이 정치 지도자로서 DJ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DJ는 어떻게 보면은 호남이 DJ의 베이스였고 호남이 DJ에 힘을 실어줬지만 DJ가 호남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DJ가 호남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항상 전국 정당을 원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지 호남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추구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 영남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DJ도 호남의 대변인이 아니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가 온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인데 노무현 대통령 역시
호남의 대변 자기는 부산 대통령이라고 그랬지. 경남 네. 대통령이라고 그랬지. 호남 대통령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이 대변인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온 게 문재인 대표죠. 문재인 대표도 친노지 호남 대변인이 아니었어요. 호남을 위해서 호남만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호남은 한 번도 자기네들 목소리가 중앙 정치에서 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난 3년 동안 걸쳐서 그 친노와 결별을 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국민의당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당이 승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승리 제1성이 뭔지 알아요? 국민의당의 그 무슨 대변인 뭐라 그러나, 이 선거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지 우리가 26%나 받았으면 80명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박지원 의원은 또 무슨 소리 했어요? 박지원 의원은 이제 지금 통합해야 돼. 통합했더라면 얼마나 많이 이겼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호남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호남 정신은 호남을 위한 정당이 필요한 거고, 그런 국민의당이나 호남에서는 우리가 호남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호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를 살려나가는 호남 자존심을 세우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정권교체? 정권교체에서 누가 덕볼 거예요? 문재인이 덕볼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네, 아니 그리고 지금 현재 양당이 연합을 한다 그래도 당의 규모가 더불어당이 3배 아니에요. 의석수 기준 네, 3배쯤 3배예요. 되죠. 네. 그러면 당의 규모가 3배가 크면 3배 가진 놈이 같지 3분의 1 되는 사람한테 당권이나 대권을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거의 뭐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완전히 그거는 더불어당은 지역 기반이 없고 이념 기반을 가진 정당 아니에요. 그러면은 호남이 결국은 그 이념의 수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호남이 목소리를 냈고 호남이 독립을 하겠다는데 지금 국민의당 지도자들은 다시 또 뭐 야권 통합 외교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친노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요. 호남이 지금 또 국민의당이 살 수 있는 길은 새누리당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국민의당을 흡수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영남 기반이니까. 지금 뭐 역시 뭐 경남 여기저기 자리 몇 자리 몇 자리 뺏긴 거지. 근본적으로 영남이 좌파로 갔다라든지 또는 더불어당으로 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남은 호남당이에요. 그러니까 영남당, 호남당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남당, 호남당 대 수도권당하고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수도권이라는 데는 이건 정말 바람 따라서 오가는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들이 등을 돌려서 그렇게 됐죠. 보수들이 다시 보수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진보 정당은. 그렇게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생각하는 건 개헌인데, 이원 집정제 개헌을 하고, 동시에, 이 영남 정당과 호남 정당이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어서 일종의 여당과 준여당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여당 연합의 역할을 해서 실제 국사 운영하는 것도 배우고 또 나라를 운영하는 것도 배우고 호남의 목소리도 내고 호남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국민의당이 살이 찌는 거고 다시 또 좌파와 연합을 하겠다면 국민의당은 다시 쇠락의 길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건 다시 호남 자민련이 되는 거죠. 호남 자민련이 뭡니까? 호남 자민련하고 국민의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혹시 여당과 연합했을 때 자민련이 될 공산이 크지 않느냐고 아니죠. 반문하는 분이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런 거면
그 아이덴티티를 지켜줄 테니까. 네. 그 그럼 과거 자민련의 경우에는 거기가요. 네. 영남당의 숙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 자민련은 그 지역 아니, 기반도 그게 아니고 국민의당이 호남이 네. 영남당의 숙주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만약에 진보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은 호남이 진보 세력의 숙주가 된다고요. 네. 그게 굉장히 개념적인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남당하고 손을 잡을 경우에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보당하고 진보 세력과 손을 잡을 경우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다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국민의당 안에 있는 좌성향의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호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 뭐예요? 새누리당에는 좌성향 사람이 없나요? 있죠. 또 네. 거기 더불어당에는 보수 세력 없나요? 있습니다. 네. 소수지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자면 네. 현실이고 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권에 참여하겠다, 동반자로서 네. 참여하겠다. 그게 서구식 아니에요. 정권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정치 연합하는 거죠. 예, 만약에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예, 새누리당의 예를 들어서 협조 의사를 밝히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과 그걸 해서 그 국민의당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자민련하고 DJ가 연합했을 때 DJP 연합, DJP 연합과 같은 형태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공동 정권 차리자.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뭐 강요도 좀 강요도 주고 총리도 주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또 선거 때가 되면 각자 자기 아이덴티티 찾아서 선거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호남당이 살아나고 영남당이 살아나고 결국 진보당 이렇게 세 가지 세력으로 나뉘는데 그렇게 되면 진보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진보당은 진보 세력도 더불어당은 뿌리가 없는 정당이니까요. 이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이고 이념의 뿌리를 둔 정당 대 지역의 기반을 둔 두 정당이 연합하는 거죠. 그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럼 그 기회의 혜택은 뭐냐? 그렇죠. 왜 그게 중요한 기회냐?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그거는 있느냐? DJ도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DJ 동서화합. 동서화합이죠. 동서결합이라는 것이 DJ는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 후계자를 전라도 경상도 사람한테 주면은 동서통합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가 생각할 땐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 박근혜 정권이 개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총리까지도 바꿀 수 있겠죠. 뭐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몇 사람 들어가고 또 정권 연합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정권에 DJP 연합하듯이 1년 10개월 동안 네가 이 부서는 네가 해라. 이 부서는 우리가 할게. 그렇게 해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 두 당이 합쳐 가지고 나눠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야당 이게 영어로 하면 two ruling parties 복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집권당이 이제 two ruling parties가 되는 거고 one opposition party. 하나의 야당이 되는 거죠. 그런 구도로 앞으로 1년 10개월을 간다면은 전국이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죠. 아까 상징적으로 개성공단 말씀드렸는데 그럼 국민의당이 개성공단 재개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드드로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철회는요. 근데 현실적으로요. 개성공단 이제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이제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뭐 그런 조건을 내걸면 그건 치졸한 조건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살고 나라가 내가 TV에 나가서 계속 한 얘기가 뭐예요? 무호남 무국가라고 그랬잖아요. 호남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호남이 바른 생각을 하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호남과 영남이 손을 잡아야 돼요. 이번에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호남이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호남 세력으로서 정권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차기 총선에 가면 차기 대선에 가면 다시 대결을 하든지 아니면 연합을 해가지고 이번엔 그러면은 뭐 안철수가 대통령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너희가 우리 당에 줘라. 아니면 이번엔 뭐 새누리당에 누가 대통령 되고 안철수는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네, 그 다음에 차차기를, 우리가 차차기를 하자.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두 개 정당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인들이 이제 이념 세력과 운동권 세력의 그래서 수준 노릇을 하지 않고 떨어져 나와서 호남의 아이덴티티를 네. 지키고 영남은 영남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두 세력이 이건 화합이 아니고 이거는 연대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과 합치려는 순간에 국민의당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공중분해되죠. 네. 그런가 하면 3년 걸쳐서 결별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 네. 미친놈들 보겠네. 이런 소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또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분들이 정치를 계신 모르는 거죠. 정치를 몰라서 하는 네. 거예요. 정치에 근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이번에 확보한 거네요. 그렇죠. 40석 가까이 얻었다는 40석 아니 이게 네. 40석 가까이가 아니고 네. 40석 가지고 대한민국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새누리당에서도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죠. 네. 야, 이게 또 선거 결과를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좀 보이는 듯합니다. 근데요. 네. 나는 거의 한 2년 전부터 호남신당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저랑 인터뷰 하실 때도 네, 항상 그 얘기했어요. 거듭 강조하셨고. 나는 이거를 그리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네. 항상.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이 멍청한 보수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면서 결국 전화위복의 기회가 온 거죠. 보수, 그러니까 우익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은 이런 표현이 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람난 거네요. 순간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멍청했던 거,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네. 나쁘게 말하면 누구 하나 두들겨 팼는데 패고 나서 막 사과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근데 이미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버린 거네요. 타고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탄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우파 유권자들은 정말 후회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현실이니까 이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극복이 아니고 이걸 전화위복을 하느냐. 이거를 이 잘못된 정치 상황을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덕이 되게 하겠느냐. 그거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손을 잡는 거다. 그러나 합당을 하는 건 아니고 각자 자기 칼라를 가지고 호남의 칼라와 영남의 칼라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념이 아니고 호남의 칼라와 영남의 칼라가 서로 화합을 해가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능해지겠죠. 실제로 호남 지역은 뭐 국민의당이 석권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더불어당과 하자 그런 순간 이제 그 25%의 26%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겠죠. 보세요. 지난번에요. 전국 지지율로 봤을 때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48% 받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몇 퍼센트 받았어요? 25%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본다면은 23%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새누리당도 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고 희희낙낙하고 할 좋아할 게 아니죠. 전혀 네. 그런 상황이 아니죠. 내부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거네요. 48%에서 25%로 네. 떨어졌는데 그래도 좋다고 그럴 거예요. 국회의원 몇 명 더 생겨서. 그리고 실제로는 뭐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국회의원 그렇게 많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내가 조사하고 연구하는 건 개개인 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본다면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죠.
48%에서 25%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음 대선이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네요. 힘들다는 얘기죠. 예, 다음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통계학적인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불과 한 석밖에는 더 의석을 거기를 또 네. 거기서 몇 자리 얻었죠? 거기서 더불어당이 더불어당이 두 석 아닌가요? 그랬나요? 그 새누리당이 한 석이니까 네, 전북에서 그러나 그러면 전남에서 전남에서도 뭐 예.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네, 됐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당이 한 사람 네. 됐죠. 네. 예, 전남에서는 더불어당이 많이 됐으니까. 네. 전남에서 국민당이 많이 됐으니까. 네. 네, 네. 야, 네. 그러면은 개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해야죠.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내가 대통령 되겠다라고 욕심내기 시작하면 개헌 안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법밖에 없죠. 아, 역으로. 네, 대통령은 네. 발의할 수 있잖아요. 개헌 네. 발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해가지고 네. 국민 투표하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국회에서 국회에서, 3분의 2가 네. 통과를 하든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해서 개헌해야죠. 그러니까 개헌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대통령이니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대한민국 완전히 망치는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개헌이 개헌을 필수적이다라고 필수적이죠. 보시는 그런다면요. 거군요. 네. 네. 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상태가 만약에 이원집정제 정부라면은 정부 내각 붕괴됐어요. 정부는 있고 네. 내각은 붕괴되고 새로 국회가 들어와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새로운 국회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내각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내각 붕괴될 거예요. 그 내각 붕괴되는 것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 장관 바뀌는 사이클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러나 내가 이원 집중제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국방, 외교, 통일, 안보 이건 대통령이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임기제도니까 네. 뭐 대통령 임기를 뭐 이런 경우에는 7년을 해도 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 분야는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그러나 내치 문제에서는 정당, 네. 국회가 책임지도록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치와 내치를 국회가 책임지는 그런 내각제라면은 그 절충제도니까요. 그러면 뭐 1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괜찮고 2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아무 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정책의 있다. 안정성, 일관성은 유지가 된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그건 좀 뒤집혀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야의 정책의 차이가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만 바뀌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는 지금 아무튼 국민의당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현명한 선택을 어리석은 선택 안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